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 공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아기가 지금 오전 12시 25분에 안겨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뭐 아기가 뭐 이불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기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개 매수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제 생각은 단기 차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기 차익을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주가 프라이싱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미 주가에는 이 공개 매수에 대한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게 과연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수출 데이터로서의 플레이가 넘어서서 공개 매수에 대한 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까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단기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공개 매수 신고서 공시가 있었고 공개 매수 신고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건 보시게 되면 이제 올라가서 금액은 이제 19만 원에 인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소 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다 산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이제 공개 매수 목적이 이제 이 자진 상패라고 되어 있는데 자발적 상장 폐지. 아시다시피 자진 상패는 95%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분기 보고서상 주주 구성을 보시게 되면 95%를 구조석으로 모을 수가 없어요. 이미 라자드나 KB나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진상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자진상패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SKC가 SK 솔믹스를 인수를 할 때 우리 전부 다 사는데 공개 매수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SKC 주식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다 이제 받고 자진상패를 한 경우가 있지만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뭐 새로운 주식으로 공개 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으로 주거나 그런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이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 조건에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제 목적이 이 백기사의 형태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인수자가 어디냐? 여기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고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MBK고 조합회사란 말이죠. 이러한 자금의 성격은 언젠가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 자금이고 엑시트를 해야 되는 자금이 투자를 할 때는 상장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비상장사로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상장을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심지어 공시가 하나 더 왔어요. 공시에 우리가 이게 최대 주주 변경하고 나와서 경영권 양수하게 되면은 정관 바꿀 거다. 정관 왜 바꾸겠어요? 지분율을 정관 바꿀 만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 제3의 어떤 M&A가 들어올 수 없게 우리가 철벽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이 상장사가 이 30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3% 넘어서 보유하게 되면은 제3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이나 또는 그 새로운 M&A 이슈가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디스카운트 돼야 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주회사가 이중 상장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도 있지만 저는 지주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미 주식 비중이 정관 변경이나 이 특별 결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노리고 있는 어떤 상장사의 평균적인 지분율은 25% 미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사회이사나 사내이사에 대한 어떤 보통 결의가 4분의 1이고 특별 결의가 3분의 1인데 이 3분의 1을 행사하는 거를 넘어서는 거를 다 찬성표로 만들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버리는 거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주주들은 저 회사는 앞으로 M&A가 안 돼. 저 회사는 이제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관에 갇히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의 지배구조 개선은 없어. 그냥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주식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VBP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나 임플란트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넘어서서 당연히 이제 공개 매수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니 한 번은 차익 실현하고 차라리 이제 뭐 내가 VBP나 또는 이제 그 VBP 우려 해소되고 그다음 임플란트에 대한 뭐 성장 포인트를 가지고 주식을 플레이한다면
덴티움이나 이런 디오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19만 원에 이제 사주는데 지금 현재 주식이 거의 19만 원에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개 매수는 장외 거래로 간주가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장내에 그냥 이 18만 한 중반 이상에서 파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양도소득세 낼 필요가 없어요. 미리 팔아버리면. 그리고 팔고 딴 거 하면서 시간적인 어떤 이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에 19만 원에 응하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그 자살골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할 필요 없고 법인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에는 밑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한 1% 먹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밀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일단 팔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내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다른 종목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상장 폐지를 할 것 같지도 않고 상장 자진 상폐도 아예 불가능한 구조죠. 95%가 될 수가 없는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회사는 주가를 어떻게든 뭐 이 투자자들 19만 원에 인수한 이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어떻게든 회사의 기업 가치를 더 올려가지고 엑시트를 해야 되는 어떤 구조는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개 매수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이다. 그럼 그 프리미엄이 한 번은 빠질 것이고 그 프리미엄이 빠지고 나서 보자.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제 결론은 이 공개 매수 일정이 있고 이 공개 매수에 대한 그 일정이 마무리될 때, 마무리될 때 다시 한번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2월 28일에 응모한 주식을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3월 달에나 그냥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뭐 기회 줬으니까 잘 팔고 갑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개 매수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